안녕하십니까, MT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벌써 이제 다 지나가는데요. 오늘 금요일 이번 주의 마지막인데 오늘도 이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시경제 주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이 7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0.25%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고요. 11년 만에 처음인데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9월에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인플레 전망이 유지되거나 약화되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기업 CFO들이 내년 상반기에 경제 침체가 올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고요. 다우지수가 3만이 깨질 것이라고 또 언급을 하였다고 하네요. 어제 인텔의 CFO가 2분기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는데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글로벌 긴축 우려에 하락을 하였고요.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하였고요. 특히 나스닥이 2.7%, S&P 500이 2.38% 하락하였습니다. 장 막판에 들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유럽 증시도 큰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오른 게 코스트코와 홈디포 이 정도, 이거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포지수는 여전히 공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증시 하락과 더불어 달러 지수가 103으로 상승하고요. 국채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5월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강한 하락을 보여주는데요. 빅테크도 예외가 없었고 현금이나 달러 그리고 채권으로 수급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전 세계가 이제 긴축으로 진입했는데 중국만 오히려 다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베이징 일부와 상하이 일부가 다시 재봉쇄에 들었다는 소식인데 아직까지 전면적 봉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다운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의 현물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을 나름 선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을 좀 관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희망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이하가 나오는 것인데 옐런 재무부 장관도 8% 이상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발언하였지만 백악관에서 어제 얘기했죠. 물가 지수가 높을 것이다 라고 선제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8% 이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고 지표에 따라 대응하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유로화가 하락을 하였다는 소식인데 달러 대비 유로화 가격이 하락을 하였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상승하였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가 온다면 이제 신흥국보다는 유럽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경제가 돌아갔던 이유가 이제 폴란드 등의 이제 동유럽이 EU가 편입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싸게 수입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산 물품을 미국과 중국에 수출해서 큰 이득을 보았고 그래서 2011년에 있었던 남유럽 위기를 독일의 진두지휘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여러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자국민들이 동유럽 및 중동 난민들의 인구 유입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산 에너지도 표면적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은 EU 편입 국가가 아니고 이제 난민이기 때문에 싸게 임금을 부려먹기도 어렵습니다. 11년 동안 이제 제로금리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운영되었던 유럽의 경제가 위기의 초입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경우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로와 달러 같이 하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이 위기가 올 경우에 정치인들이 다시 협력을 할지 아니면 탈퇴 및 분열을 선택할지가 문제인데 최근 프랑스 대선 상황을 봐서더라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두나 스태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뉴스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삼성전기가 어제 이제 장마감 공시를 냈는데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규모는 미확정이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오조라는 이제 한국 경제 단독 뉴스는 아직까지 미확실이다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승했던 노터스가 거래 정지되었고요. 윈텍, 메디콕스 등도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BTS가 신기 앨범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으로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가 개최 예정인데 큐라크 유틸렉스, 바이오톡 스택, 파멜신, ST큐브, 올리패스 등이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